안녕하세요. 김선생의 경매 창업 채널의 김영건입니다. 제가 오늘도 동일하게요. 금일 2020년 9월 11일 날 금일 의정부, 인천 본원, 수원 본원 여기가 지금 경매 진행 중입니다. 중인데 지금 보니까 의정부는 아직 입찰이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인천 본원하고 수원 본원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그 서두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경기 침체, 2019년도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지고요. 경매 물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지금은 항상 이야기하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 이거 아니더라도 차후의 물건들은 점점 더 많이 예정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나의 가장 큰 재산이자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 보수적으로 금매 가격보다도 최소 10%에서 약 한 30% 정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매라는 물건 특성상 저렴하게 취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는 일반 중개 부동산 시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후순위 압류라든지 후순위 풀 수 없는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중개시장에서는 이거를 풀어버리면 매각을 해도 그보다 더 큰 경우, 그리고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그런 물건들이 어쩔 수 없이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렴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힘들게 경매를 하는 거니까 정말 저렴하게 싸게 취득하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가 영상 강의를 올려 매일매일 제가 몇 개씩인데 꼭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하셔가지고 많이 보십시오. 재테크에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그 인천 본원 21개입니다. 인천 본원 21개. 지금 자, 볼까요? 금일 진행되고 있는 이미 낙찰된 것도 있고요.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 있고 그러거든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항상 경매 기일날 법원 가시기 전에 뭐 하셔야 된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문건 열람 내역 들어가시면 오늘 변경이 되었다, 변경 안 되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입찰 법정 가십시오. 안 그러면 헛걸음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진행됐던 물건 다세대 하나 낙찰되었네요. 이거 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2019 타경에 27,583번 사건입니다. 지금 건물이 14평짜리 다세대 빌라입니다. 감정가 8,200이었고요. 오늘 낙찰이 4,039만 9,999원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낙찰을 받으셨네요. 그 전에 3차 때 어떤 분이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대금을 미납하셨어요. 이 대금 미납했던 입찰 보증금 10%인 400만원 정도는 당해 사건에 있어가지고 보강금으로 충당, 몰수를 당했네요. 이렇게 미납을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권리분석을 한번 볼까요? 2018년 6월 5일 날 한국제일은행에서 건재당 설정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5일, 2018년 10월 달이 전입 확정 일자니까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인수 권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이분이 잔금을 미납한 이유는 시세보다 내가 낙찰받았다고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요즘 대출 안 됩니다, 여러분. 집 있는 사람들요, 이제는 경매 받아도 대출이 이제 안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무주택자가요, 인천 같은 경우는 50% 나온다, 50%. 무주택자가요. 생애 최초 취득하는 사람이 50%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잔금을 못 맞춰가지고 대금 미납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지금 이분은 오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입찰 전에 대금 납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름 준비를 철저히 하셨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물건 볼까요? 권리분석상에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통로가 좁네요. 좁아서 주차는 불가 한
물건이고요. 주차는 절대 불가한 물건입니다. 구조는 방 3개에 주방 거실이 있는 구조네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은 물건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취득하셔가지고 실입주 하시거나 하시기에는 용도가 맞다고 판단하셨으니까 낙찰을 받으셨겠죠. 인천 간석 5거리에서 신명여자고등학교 그 산 아래쪽에 있는 빌라네요. 예. 낙찰을 4,040만원에 받았습니다. 시세가 어느 정도 할까요? 국토부 실거래가 평균 가격이 그냥 6천만원 정도 하네요. 그래도 예, 6천만원 정도 실거래 시세가 되어 있으니까 6천만원의 시세인데 4천만원에 받으셨으면 예, 뭐 잘 받으셨습니다. 뭐 시세보다 그냥 5% 저렴하게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취득하신 것 같으니까요. 잔금 납부 잘 하셔가지고 뭐 임차인 살고 있어도 대항력 없기 때문에 이분 소액 임차금 받아 나가고 명도하는데 전혀 무리 없을 것 같으니까요. 명도 깔끔하게 처리하셔가지고 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가볼게요. 농지 인천 서구 대곡동 이거 뭐 주택만 계속 해줄 수도 없고 예. 입찰자 조금 많았던 거 한번 볼까요? 예, 여기는 4분이 들어오셨네요. 자, 사건 번호 2019 타경 인천입니다. 51만 1651번 사건입니다. 연수구 옥년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5층이네요. 전용이 38평이니까 분양면적은 48평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3억 4천이었고요. 금이 4분이 들어오셔가지고 3억 200에 감정가 대비 88%의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자, 볼까요? 일단 권리 분석 먼저 해볼게요. 소유주물이 점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대항력 문제나 이런 부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명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2017년도 건재당이 있었고 개인이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했네요. 강제경매 신청했어도 그리고 강제경매 이후에 제1순위 건재당 건자가 임의경매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은 권리분석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물건의 위치 한번 볼까요? 감정가 대비 88%에 받으셨네요. 우성아파트 인천 송도 위에 외곽순환 인천 그 고속도로 하객 JC에서 옥년 IC로 나와서 송도역에 가까이 자리를 잡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뭐 도보상의 거리는 조금 있지만요. 그래도 역세권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빨간 게 뜬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지금 경매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지금 경매 기일 잡혀가지고 신건이든지 막 그런 겁니다. 이거 좀 녹색불은 예정 물건이거든요. 여러분 경매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라. 얼마든지 더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뒤에 그 초등학교 그죠? 아이고 초등학교 2개가 같이 가까이 있고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에 물건이고요. 103동이네요. 101동, 102동, 103동. 남향을 보고 있고요. 3호 라인이니까 5층 3호 라인. 예, 중간 라인이면서 예, 중간층입니다. 앞에 전망도 잘 나오겠고요. 이 길이 큰 길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음도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고요. 위치,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면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물건, 좋은 물건이네요. 네. 48평형 전용 38평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평면도만 볼까요? 평면도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103동 이 아파트거든요. 앞에 2차선 도로니까 초등학교 가는 길이니까요. 뭐 차량들 막 과속으로 달리고 그런 데 아니니까 그다지 시끄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103동 정남향 보고 있는 103동이면서 평면도가 없네. 에헤이.
요거는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 치시면요. 거기에 평형에 따른 평면도까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뭐 일물건 전혀 권리상의 문제 없고, 예. 정남향의 5층이니까 물건 괜찮은 물건입니다. 시세만 그러면 정확하게 볼까요? 시세 124.9제곱미터 평균 가격이 3억 500입니다. 3억 500. 정확하게 좀 시세를 좀 더 명확하게 볼게요. 이 조사된 시세 자체가 이걸 올릴 때 시세이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 물건은 최근에 매매된 것 자체가 없네요. 124.9는 124.9. 6월달에 매매된 게 하나 있네요. 11층이 3억 2천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12층이 4월달에 3억 5,800에 매매가 되었네요. 3억 2천, 층은 뭐 거의 12층이나 11층이나 동일한데 몇 동인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동에 따라서 아파트는요, 어느 동인지 거기 따라서 층도 중요하지만요, 앞동이냐 뒷동이냐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부 수리가 어느 정도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3억 2천에서 3억 한 5,800 그 정도 선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의 이 물건은 3억에 낙찰 받으셨으니까, 그죠? 그래도 시세 대비 약 한 10%에서 한 15% 정도 저렴하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뭐 나름 입찰가 차소리하고는 차이가 한 3천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 많이 났네요. 그럼 여러분 조금 요즘요 들어오는 사람들 입찰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과거 2012년도, 2013년도 그때처럼요. 그러니까 낙찰가 산정하실 때 여러분 점점 더 신중을 해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주변에도 아파트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 아닙니까? 지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뭐 명도 문제 없으니까요. 낙찰받은 거 축하하고, 예. 잘 하셔가지고 입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세 대비해가지고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싸게 받았다. 그래 판단되니까요. 잘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물건 한번 볼까요? 농지 7분이 들어오셨네요. 2,200만원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오피스텔 한번 볼까요? 혼자 단독 들어오셔가 받으셨고요. 전용매직이 18평입니다. 18평에 감정가 2억이었고요. 이번에 혼자 들어오셔가지고 1억 2,300. 여러분 보십시오. 권리상의 하자 있는 거 볼까요? 임차인 2018년, 2019년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습니다. 2019년도니까 2018년 11월 28일 건전항보다 늦죠. 대항력 없거든요. 임차인께서. 그러면 명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권리상으로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최저 가격이 9,800입니다. 이거를 1억 2,300 주고 받으셨으니까. 그럼 뭐 2,500만원 정도 입찰가를 더 쓰셔가지고 지금 낙찰 받으신 거거든요. 이 경매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실거래 시세.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입찰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시세 한번 볼까요? 18평짜리 59.5제곱미터 59.5 평균이 약 1억 9,600 정도 하네요. 59.5 국토연구 실거래가입니다. 59.5 2019년도 10월 달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1억 9,300 1억 9,900 이렇게 매매가 되었거든요. 7층 5층 이 물건은 6층이니까 그런다 그러면 1억 9천이 조금 더 됩니다. 그죠? 매매 가격이. 그런다 그러면 1억 2천에 낙찰 받으셨으면 예, 뭐 잘 받으셨네요. 뭐 당일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했으면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더라도 예, 뭐 시세 대비해서 약 한 뭐 25% 정도 싸게 받으셨으니까 잘 받으셨습니다. 잘 받으셨네요. 위치 전자지도 위치를 보면 되거든요. 숭이역 인천 미추홀 구청 뒤쪽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 여러분이 보십시오. 지금 빨간색 엄청나죠? 예? 파란색 예정 물건들도 많이 보이시죠? 지금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경매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십시오, 여러분. 1년에 몇천만 원 순금액 저축하기요 힘듭니다. 예?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받은 건 맞습니다. 맞지만 경매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이거 잘 하시면 참 정말 재테크하는데 크게 도움될 수 있으니까요.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아무쪼록 뭐 낙찰받아 축하하고 명도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명도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전세 넣으시든지 입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내가 관심이 있다고 나름대로 조금 표시를 해놨던 사실 물건이거든요. 제가 관심 물건이라고 1차 관심 부동산이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응산은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볼게요. 감정가 1억 3,100에 낙찰이 9,800만원 됐네요. 11분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안 가기 잘했네요. 저는 이거 갔더라도 한 7천만원 초중반? 그 정도 써볼까? 그랬거든요. 11분 들어왔으니까 악수를 못하고 떨어졌는데, 여러분 경매시장 가가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절대로 가지지 마세요. 여러 번 떨어집니다. 저도 엄청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데 대한 그거를 자꾸 불안하게 급하게 생각하면 입찰 가격이 자꾸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은 그만큼 성공할 확률은 떨어집니다. 권리상의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2010년도 건재당이었고 2017년도 임차인이니까요. 권리상 문제 전혀 없었고 제가 관심 물건을 보고 나름 물건이 깨끗하더라고요. 이 물건이요. 그리고 뒤에 공원이라 그래야 될까요? 가까이 있고 진입도로 괜찮았고 주차이건 좋았고 그래서 물건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물건으로 올려놓고 봤는데 보니까 구조도 이러면 보십시오. 방 3개에 반듯하죠. 한 가지 흠이라 그러면 주방에 베란다가 없다. 주방 베란다 없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다 갖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방 3개, 욕실 2개거든요. 나름 괜찮은 물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는 물건으로 뒀고 저는 또 가장 좀 좋게 봤던 게 뒤에 이게 공원이 있으니까 조용하고 공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 좀 관심 있게 사실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11분 중에 9,800만원 서셔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시세가 아마 1억 한 2천 정도 이상은 될 겁니다. 제 나름대로 이거를 보니까요. 1억 한 52.3제곱미터가 평균 1억 5천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청도 괜찮았었거든요. 2층이죠. 2층, 3층이 가장 좋습니다. 1억 5, 6천 정도 매매가로 보시고 이분께서 입찰가를 9,800에 건 1억에 잡았으니까 잘 잡으신 거죠. 조금 여러분 이런 물건들 많이 나옵니다. 제발 좀 천천히 접근하십시오. 전세가 이하로도 지금 경매 취득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분도 지금 전세가보다는 좀 저렴하게 취득을 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라 판단이 되고요. 괜찮은 물건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물건이라고 제가 관심 물건으로 사실 해놨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옵스텔 또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감정가 1억 8천짜리 1억 2,700에 낙찰 받으셨고요. 다세대 득산빌리지 또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1억 2천에 8,700에 낙찰을 받으셨네요. 아파트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숭이동에 있는 시대 아파트 감정가 1억 3,500원짜리 84%에 1억 1,380만원에 낙찰을 받으셨네요. 권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네요. 2019년, 2017년 권리상의 문제 전혀 없고요. 명도하시는데 문제 없고 깔끔하게 명도하셔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경매 물건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성공한 재테크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